독립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. 내가 왜 하고 싶은지. 그러니까 물리적인 독립을 해야 경제적, 정신적 독립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겠더라고. 처음에 그냥 독립하고 싶어 한 이유는 있었지. 루틴이 완전 망가진 거야. 그러면서 이제 새벽까지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. 조용히 해야 되고. 그런 게 되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지.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. 그 다음에 짐이 너무 많아졌어. 내 방이 너무 작은 방인데 확실히 뭔가 내 작은 방에서 공간이 좀 확장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, 당연히 그냥 자유로운 내 집을 꾸려서 예쁘게 꾸며도 보고 싶고 그런 나만의 힐링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. 그게 이제 자잘자잘한 이유들이었는데,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딱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어. 이것들이 내가 진짜 과연 독립을 해야만 하는 이유인가? 새벽까지 일을 해서 엄마 아빠 신경 쓰이는 거, 뭐 짐이 많아진 거 이런 건 솔직히 본가에 있어도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. 그럼 내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힐링 공간을 만들고 싶다. 당연히 독립하기 전에 예쁘게 집 꾸며놓고 그렇게 해놓는 걸 꿈꾸는데, 난 이제 막상 살아봤을 때 생각보다 내가 그런 거를 잘. 근데 그때는 또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. 공부가 우선순위였으니까 인생에서의. 근데 사실 지금은 너의 인생을 채워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너의 취향을 어떻게 반영하고 그럼 어떻게 찾고,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선이 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생긴 것도 있지. 시간적으로, 정신적으로, 경제적으로. 그렇네. 나는 또 되게 독립을 해서 난 그런 공간을 만들 거야 라고 했다가 또 뻔히 내가 잘 안 하게 될 걸 알아서.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는 여유만 있으면 돼. 근데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마음의 여유거든. 그러니까 이런 거지. 내가 빨리 언제까지는 내가 이걸 완성을 시켜야 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채워져 있겠지. 집이라는 공간을. 집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,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전략에 맞는 행동들을 하면서 피드백하고, 그러니까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다면, 그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나도 안정이 되고 자리를 잡고 한 이후로 나는 결국에는 인생이 그렇게 직렬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. 이번에 복싱을 새로 배우기 시작했는데, 옛날에 나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이 나는 이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난 무조건 이걸 잘해야 돼. 그리고 이 잘하는 게 정량적으로 나한테 증빙이 되어야 돼. 이런 식의 사고가 방식이고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 하면은 결과로서 내가 증명을 해내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걸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랬었거든. 근데 요즘에는 그냥 내가 복실 새서 시작했어? 근데 내가 가서 운동하는 게 그냥 재밌네? 그러고 끝인 거야. 삶을 채워가는 방향성이 그렇게 돼도 괜찮다 라고 나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, 삶의 공간을 만들고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가고 하는 거는 그냥 여유있게 생각을 하고, 약간 그런 거 집 꾸미기 막 이런 뭐 오늘의 미션처럼. 집이나 미션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나는 오늘의 집에 카탈로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을 내가 만들 거야 라기보다는. 그렇게 했었지 내가. 그지. 응. 근데 이제 내가 살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하나 나를 찾아가 봐야지. 그냥 나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.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나한테 어떤 증분적인 이익이 있는가, 어떤 증분에 의한 비용이 있는가, 이걸 고려해서 결국엔 이 큰 쪽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,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우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 거고, 이게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, 가스비, 그냥 숨 쉬는 게 숨 쉬는 돈인 게 거지. 다 돈이고, 정신적으로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. 정신적인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게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마냥 게을러 있어도, 마냥 퍼져 있어도, 내가 아파도
날 돌봐줄 사람이 있는 건데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니까. 근데 밖에 있으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것 또한 비용이라고 생각해.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비용은 사실 외롭거나 공허하거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기는 하지. 나도 사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자주 그러진 않는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. 한 번씩. 이제 그건 거를 잘 고려를 하고 나올 필요는 있겠다. 근데 이 독립이라는 게 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장단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. 당연히 단점에서 나오는 거는 비용적인 부분일 거고 막 자취 오래 한 사람들 이런 거 막 영상을 찾아봤어. 근데 하는 말이 숨 쉬는 게 다 돈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. 그래? 돈과 가치의 개념인 거지. 숨 쉬듯이 돈이 나간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더 내가 그럼 돈을 더 벌 수 있게 뭐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 경험인 거지 어떻게 보면. 자극이 될 수 있어. 경험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지. 근데 그런 거 같아. 내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나와 봤을 때 그나마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그때는 그래도 한 90% 정도는 독립을 한 거 같았거든. 뭐 생활비, 학비, 월세 이런 거 다 당연히 내가 밖에서 사니까 내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달이 내가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. 근데 그럼에도 엄마 아빠한테 의지한 부분들이 있지. 어쨌든 학생이라는 그럼. 직업 하에 있었으니까.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수입이 덜 했을 그때에도 내가 물리적으로 나옴으로써 어쨌든 경제적 독립도 하고 특히 정신적 독립은 굉장히 했지. 나는 너무나도 의존적인 성향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나와 살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진로를 혼자 선택해야 되는 혼자 폭포수를 맞으면 그치, 고민하던. 그치. 한층 성장을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내 한 발이 없을 정도로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지.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거야. 뭐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개꿀이지. 부모님 밑에 있어라. 그럼 내가 나중에 집을 살 돈도 쉽게 모을 수 있는 거고.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는 단기적인 비용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와 비교를 해야겠구나 싶은 거지. 결국에는 우선순위의 이슈야. 뭐가 더 옳다, 뭐가 더 나쁘다 이런 선택은 난 없다고 보거든.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중요시 있느냐를 하느냐. 본가에 남아있다면 본가에 남아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가 더 나에게 중요하느냐. 그치. 내가 좀 어리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. 세상에서 한 어른답게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려운 거야, 아직. 그게 단순히 뭐 오빠한테 물어보면 되지,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되지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뿌리를 내 발로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. 집에 사니까. 근데 그게 내 핑계일 수도 있긴 해. 본가에 사는 애들도 알아서 잘 하는 애들이 있겠지.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런 환경에서는 혼자 성숙해지는 게 어려운 사람이라면 환경을 바꿔서라도 맞아. 나를 좀 단련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한 거지. 그래서 사실 내가 독립을 올해 목표라고 해놓고 또 안정적인 나의 생활이 이어지고 나니까 이게 또 사람이 안 좋아하고 싶더라고. 아, 나가면 개고생인데 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. 그래서 나는 결심하면 바로 해. 그러니까 근데 다달이 나갈 돈들을 막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, 이거 안 되겠는 거야. 그래서 독립을 내가 진짜 과연 해야 할까?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결론이 내가 지금 무리해서라도 독립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그런 정신적인 발전, 경제적인 발전 이거에 오히려 잠깐 지금 당장을 위해서 아끼려고 하다가 이게 더 늦어지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. 결국엔 자유를 택하고 싶은 거거든. 독립을 하겠다는 거는 어쨌든 나 혼자 쓰겠다는 거야. 근데 나 혼자 선다는 건 결국엔 자유인 거거든.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잖아. 근데 나는 그 정도도 아니고
근데 자유 이꼴 책임이야. 왜냐면 책임은 비용인데 자유를 택하려면 결국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서 내가 계속 돈을 지불을 해야 돼. 내가 한 3, 4년 전 입사하자마자 나는 부동산 원래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때 막 혼자 경매도 공부하러 다니고 법원도 가서 막 참여도 해보고 그때는 이제 돈이 적으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엑셀에 내가 막 기준들을 세워서 이제 여기 기준에 맞는 뭐 인구 얼마 뭐 이상 뭐 어느 정도 교통수단이 있는 뭐 이런 거를 꽉꽉 채워서 선별을 해서 나온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부동산을 다 돌았어. 그냥 혼자 돌면서 가가지고 명함 드리고 혹시 좋은 매물 나오면 연락해달라 이러면서 그때 한 3, 4개 정도를 사고 팔았었거든. 인테리어도 내가 직접 해보고 결국에는 너는 혼자 지금 자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동네도 가서 그냥 그 동네와 너가 봤던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무작정 한번 둘러보는 거야. 이렇게 하면서 아 요런 데는 뭐 교통도 편하고 상권도 괜찮고 내가 살기 편리하겠구나 혹은 아 요런 데는 여자애 혼자 살기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거 혼자서 맞닥뜨리는 것도 필요해. 동네 너가 살고 싶은 동네를 몇 개를 리스트업해서 거기 가서 이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너가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될 때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거지 뒷거르지. 근데 대학 원 때 그때 자취할 때는 사실 진짜 자유 하나만 보고 하긴 했었다. 그때는 그리고 또 너무 멀었어. 너무 멀다는 솔직히 핑계였어. 엄마한테는 열심히 내가 뭐 새벽까지 뭐 연구실이 늦게 끝나니 많이 이런 말을 했지만 진짜 그때야말로 자유 하나 보고 독립한 게 맞고 책임은 그렇게 생각을 두지 않았었는데 여차하면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릴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자유가 고프다기보다는 책임을 통해서 내가 더 한번 해보고 싶은 거구나. 그치. 나를 좀 야생으로 내몰고 싶어. 1박 2일이야? 컨설팅 할 때는 그 내가 다니고 있는 사회가 야생이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. 근데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할시한 곳이 없는 거야. 어느 곳도. 집도 나한테 따뜻해.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다 내 집에서 나 혼자 하잖아. 재택으로. 발전이 없는 느낌인 거지. 그래서 나는 책임을 위해 나는 한 어른으로 성장하겠다. 나는 1년 만에 나는 독립을 하겠어. 근데 혼자 살게 되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일 거라서 그런 거 하나는 있지. 집에서는 내가 무너지고 좀 앉았다 쉬었다 가더라도 이제 내가 옆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는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무너지면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.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거기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완전 외줄타기 느낌이긴 하지. 한 번 넘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다시 올라오기까지 쉽지 않은. 특히 우리와 같은 좀 통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나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스트레스와 괴리가 상당히 나를 많이 괴롭힐 수가 있어.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, 가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긴 하겠지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. 끝도 없는 자유야.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가이드가 없어.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기는 하지. 근데 이렇게까지 딥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나도 이제 한 2년 정도 넘어가는 와중이다 보니까 처음엔 와인도 막 사두고 사운드바 좋은 거 해놔가지고 막 창문 딱 그 통창에다가 한강 바로 딱 보이는 거기에 이제 바 테이블 설치해놓고 이제 혼자 고독을 그냥 고독함 한 잔 주시오 그런 거 하고 싶기도 했고 처음에는 그리고 또 요리를 해 먹어. 좀 지나잖아.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메뉴가 단촐해지고 포장을 해와. 그러다가는 이제 배달을 시키거든. 좀 지나잖아. 그러면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와. 그렇게 한 번 가기 시작하면은
사실 먹는 것부터 보통 시작하는 것 같은데 먹는 것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사실 기상하는 것도 집에 있으면 엄마가 야 일어나 하면 어떻게든 깨워주잖아. 근데 여기서는 내가 안 일어나면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자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정말 사소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있어서 날 지켜줄 가이드가 없어.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사실은 되게 분산이 되는 거야.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었어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지. 내가 100이라는 게 있어. 3개 정도의 30, 30, 40을 쓸 수 있었어.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뭔가 내 삶을 잘 컨트롤하는 줄 알았어. 근데 이게 굉장히 분산화되거든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드라마틱하게 100의 힘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1000만이 되는 게 아니야. 100에서 정말 욕심을 내서 150까지는 쓸 수 있다고 치자. 근데 내가 책임져야 될 게 10개로 늘어버리잖아. 그러면 15밖에 못 써. 그러면은 15 가지고는 택이 없거든?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규칙이나 욕심이 있으니까. 그럼 어느 하나에 30을 쓰잖아. 그럼 어느 하나는 포기하게 돼. 그러다 보니까 뭐 밥 먹는 것부터 보통 망가지는데, 근데 그게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건강에도 이슈를 미치고, 그리고 보통 그런 게 상하면 이제 뭐 정신적인 걸로 정신적인 바로 걸로 이어지지. 그렇지. 신체 건강이 정신적으로 바로 이어지거든. 그래서 나도 요즘에는 엄청 좋은 걸 최대한 일부러 많이 챙겨 먹어. 최대한 뭐 배달을 시키더라도 좀 얄궂은 음식보다는 최대한 고기가 많은 좀 든든한 음식 같은 거를 사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다시 이제 챙기기 시작했어. 이게 한번 이런 게 있어. 이 자체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뭘 더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대.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기에 반짝하고 뭔가 그런 걸 잘 알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그것 또한 되돌아봤을 때야. 약간 이런 거지.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알게 되잖아. 근데 이런 경험론적인 거는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힘든 시기가 온다. 그러면 그 힘든 시기를 내가 이겨내 결국에는. 그러면 그 이겨내면서 이제 되돌아봤을 때 아 내가 또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. 이런 개념인 것 같아.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커다란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거지. 근데 이제 너는 지금 네가 느끼기에는 아 나는 너무 수영장에 있는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 라고 느끼니까 그러면 이제 큰 바다로 가볼 필요는 있지. 결국에는 나는 모든 경험과 내가 이 페이지를 채워간다라는 게 뭐 책처럼 표현을 하지만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해상도를 높여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. 첫 마라톤을 입사하고 나가보고 클라이밍도 처음 해보고 난 그전까지는 등산도 안 좋아했는데 등산도 가보고 그러니까 나는 그전까지는 그냥 공부하는 삶,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음악과 관련된 삶 그리고 운동은 그냥 체력을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입사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했을 때 이것도 해보면 재밌겠는데? 이것도 하면 좋겠는데?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야. 그러면 내가 세상을 좀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?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좀 더 재밌어지는 거지. 근데 독립 자취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근데 다만 퍼즐이 좀 많이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퍼즐이 엉켜 있는. 사실 이거 하나를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잘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의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지.